은퇴 후 가장 위험한 취미 1위, 가장 안전한 취미 1위. 취미 하나로 갈린 은퇴 인생. 은퇴하면 뭐 하면서 살 거야? 이 질문 막상 받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해요. 글쎄 쉬어야지. 그동안 못 해본 거 좀 해보려고. 그런데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 은퇴 후 삶을 좌우하는 게 의외로 연금도, 집도 아니라 취미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은퇴는 돈이 없어지는 시점이 아니라 시간이 갑자기 넘쳐나는 시점이거든요. 문제는 이 시간이 방향 없이 흐를 때입니다. 현장에서 은퇴자들을 많이 만나보면 이런 말들을 자주 들어요. 하루가 너무 길어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사람 만날 일이 없어요. 이때 어떤 취미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은퇴 이후 인생이 완전히 갈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자극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취미 1위, 그리고 가장 안전한 취미 1위. 취미 하나가 어떻게 인생의 질을 바꾸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취미 1위. 돈이 계속 들어가는 취미.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취미, 단연코 지출형 취미입니다. 골프, 주식 단타, 고급 수집품, 무리한 여행, 사행성 취미까지 포함해서요. 문제는 취미 그 자체가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소비 구조예요. 사례 골프에 빠진 A씨 67세. A씨는 퇴직 후 이제 나도 골프 좀 제대로 쳐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엔 주 1회, 나중엔 주 3회. 레슨비, 그린피, 장비 업그레이드, 뒤풀이까지. 문제는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는데 지출은 현역 때보다 늘었다는 것입니다. A씨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안 치면 허전해서 불안해. 이게 무서운 신호입니다. 취미가 즐거움이 아니라 불안을 달래는 도구가 되는 순간 은퇴 생활은 흔들리기 시작해요. 결국 A씨는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의료비, 가족 행사비부터 줄이게 됐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더 커졌습니다. 은퇴 후 위험한 취미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안 하면 공허하고 하면 불안한 취미. 은퇴 후 위험한 취미의 또 다른 얼굴. 사람이 끊기는 취미. 혼자만의 취미가 모두 나쁜 건 아니지만 은퇴 후에는 사회적 연결이 없는 취미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사례 집에서 혼자만 지내는 B씨 72세. B씨는 은퇴 후 TV, 유튜브, 드라마가 유일한 취미였어요. 처음엔 편했죠. 그런데 몇 년 지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할 일이 없어요. 하루에 내 목소리를 들을 일이 없어요. 사람은 생각보다 말을 안 하면 빠르게 위축됩니다. 대화가 줄어들면 감정 표현도 줄고 우울감은 자연스럽게 커져요. B씨는 병원 검진에서 신체는 건강한데 우울 지수가 높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위험은 외로움이고 그 외로움을 키우는 취미는 생각보다 치명적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가장 안전한 취미 1위는? 정답부터 말하면 이겁니다. 사람과 연결되고 역할이 생기는 취미. 돈이 크게 들지 않으면서 정기적으로 약속이 생기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취미. 이게 은퇴 후 가장 안전한 취미입니다. 사례 동네 글쓰기 모임에 나간 C씨 65세. C씨는 은퇴 후 무료함을 견디지 못해 동네 도서관 글쓰기 모임에 나갔어요. 처음엔 그냥 시간 때우기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음 주에 써갈 글이 있으니 오늘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된다. 내 이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 C씨는 말합니다.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 같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용감이에요. 돈을 버느냐보다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냐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은퇴 후 취미를 고를 때 꼭 체크해야 할 3가지. 1. 지속 가능성. 지금 말고 5년 후에도 할 수 있는가? 2. 관계성. 이 취미가 사람을 늘려주는가, 줄여주는가? 3. 역할성. 단순 소비자인가, 참여자이자 기여자인가? 이 3가지의 예가 많을수록 그 취미는 은퇴 후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취미는 시간이 아니라 인생을 채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구조가 바뀌는 시기입니다.
출근이라는 구조가 사라진 자리에 취미가 그 구조를 대신하게 됩니다. 어떤 취미는 시간을 죽이고 어떤 취미는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꼭 물어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은퇴 후 어떤 취미로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취미 하나로 은퇴 인생이 갈립니다. 정말로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게 그냥 느낌의 문제일까? 취미 하나 바꾼다고 인생이 그렇게까지 달라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과학적으로도 그렇다는 게 이미 꽤 많이 밝혀졌습니다. 왜 은퇴 후에는 사람과 연결된 취미가 중요한가? 우선 뇌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사람의 뇌는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자극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줄어들면 빠르게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걸 신경과학에서는 인지 예비력 카그니티브 리저브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뇌를 버티게 해주는 여유 체력. 이 여유 체력은 사람과 대화하고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역할을 수행할 때 가장 잘 유지됩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에서 80년 넘게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가 있어요. 이 연구의 핵심 결론이 뭔지 아세요? 노년의 삶의 만족도와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인간관계였다. 돈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느냐, 이게 1위였어요. 취미가 관계의 통로가 될 때 벌어지는 변화. 사람과 연결된 취미를 가진 은퇴자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생활 리듬이 생깁니다. 언제 나가야 하고 언제 준비해야 하는지가 생기면 하루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이게 생각보다 큽니다. 인간은 구조가 없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둘째, 자존감이 유지됩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내 몫이 있다는 느낌은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이건 항우울제와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셋째, 노화 속도가 늦춰집니다.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치매 발병률이 유의미하게 낮다는 연구 결과가 반복해서 나와요.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제정신으로 오래 사는 문제입니다. 반대로 왜 소비형 고립형 취미는 위험해질까? 여기에도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지출 중심 취미는 처음엔 강한 자극을 줍니다. 비싼 장비, 성과, 승부, 비교. 이건 뇌의 보상 시스템을 빠르게 자극해요. 문제는요, 이 자극이 점점 더 강해져야 만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쾌락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엔 즐겁던 게 나중엔 평범해지고 결국엔 불안과 결핍을 채우기 위한 행동으로 바뀌죠. 고립형 취미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자기 생각 안에 갇힙니다. 이때 부정적인 사고가 증폭되기 쉬워요. 실제로 노년기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은 사건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 취미의 핵심은 잘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잘하는 게 없어서 지금 시작하기엔 늦지 않을까? 전혀 아닙니다. 은퇴 후 취미에서 중요한 건 실력이 아니라 참여 빈도와 관계의 밀도예요. 봉사활동이든 독서 모임이든 글쓰기, 걷기 모임이든 마을 강좌든 잘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빠지지 않고 사람 얼굴을 보고 내 이름이 불리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은퇴 준비의 마지막 질문.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숫자부터 봅니다. 연금 얼마, 자산 얼마.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은퇴 후 누가 나를 필요로 할까? 어디에 가면 내 자리가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이 없는 은퇴는 생각보다 많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답을 가장 쉽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취미입니다. 취미는 놀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은퇴 이후에는 삶의 구조이자 안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면 혹은 이미 은퇴했다면 이 질문을 꼭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취미는 나를 사람 쪽으로 데려가고 있는가? 그 방향만 맞아도 은퇴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해집니다.